그러면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월요일 시장은 또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영상 막 준비했을 때 캡처를 했던 거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보다도 지금 이때는 113.1K 정도를 보이고 있었고 이더리움이 4,744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또 이 113K가 살짝 깨졌고 4,700 지금은 20달러니까 또 살짝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새벽 동안에 갑자기 이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장도 그 직전까지 막 좀 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잭슨홀이 남긴 것. 그래서 저는 버블은 확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엇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8월달, 9월달은 어느 정도의 그 약세를 감안하고 가자라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약세를 감안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그 약세를 감안해야 되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기준, 그 가격을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리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한 그 기사 제목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리플은 왜?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리플의 그 사상 최고치에 대한 사상 최고가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3.84달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오해가 좀 있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면서 이 현재 그 리플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고니599님께서 또 클럽 마이웨이 저희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은 멤버십이 되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그 멤버십 회원이 그래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타 유튜버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문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불하신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항상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운영 방식을 제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가지 않고 회원님들도 계속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니599님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잭슨홀에서 파월은 이랬다. 그래서 제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요 기사가 나와서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파월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이제 시사를 했다. 뭐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월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한 것만 딱 캡처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상방에 또 고용에 대한 위험은 하방에 있는 상충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이 핵심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게 물가 안정이 아니거든요. 최우선이 최대 고용. 그러니까는 뭐 최우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최대 고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둘 중에 무엇 하나 딱 하나 고른다면은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최대 고용, 두 번째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최대 고용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파월이 계속 뭐 얘기를 했죠. 데이터를 보고선 인플레가 뭐 높게 올라가지 않는지 뭐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균형 있게 이제 앞으로 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관세발 가격 상승 압력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냥 반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균형 있게 최대 고용까지도 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말은 균형이지만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에 비중을 조금 더 높게 봤다면 이제는 고용에다가 무게를 좀 더 두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파월이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월의 입에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파월이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물가를 무시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고용을 얘기한 이유가 지난 고용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지난 5월과 6월이 그 데이터가 아예 수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고용이 많이 좀 꺾였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파월이 트럼프에게 무릎을 좀 꿇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버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지금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꼴이 돼버렸으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이 버블의 그런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 92%까지 또 9월의 금리 인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데 어제 거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어제 보시는 것처럼 90%대까지 올라갔다가 어젯밤에는 또 한 7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또 주말 동안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살짝 떨어지면서, 그럼에도 뭐 75%면 뭐 여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어제는 또 75%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87.2%까지 다시 또 올라서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는 어쨌든 뭐 87%나 뭐 75%나 가반수를 훨씬 또 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튀는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튀는 데이터만 없기만 한다면 9월의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잭슨 홀이 또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멤버십에 말씀드렸죠. 전체 방에는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렸는데, 잭슨 홀 이것도 그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빅 이벤트지, 하루만 지나도 이것이 지나기만 한다면 그냥 결과만 남을 것이고 그냥 잊혀질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잭슨 홀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좋은 결과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번 주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매우 중요한 한 주다라고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8월 20일 라이브 방송 때, 그때 이제 그 AI 거품론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제 막 떨어지고, 뭐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장도 떨어지고 비트도 떨어지고 하니까 AI 거품론이 막 대두가 또 됐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AI 거품 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거품이 빠질 만한 그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 잭슨 홀 미팅에 이 파월 연설이 또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끝났죠. 그런데 또 이제 8월 28일 목요일 오전 5시 이후 한국 시간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8월 29일 금요일 밤 9시 반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거품이 빠진다? 인간의 심리상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빠질 만한 시기는 아니고 어쨌든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니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잭슨홀은 끝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 그렇기 때문에 AI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 예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분기 전망에 대한 이 가이던스도 꺾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2분기 실적도 좋아야 되면서 3분기에 대한 전망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2분기는 아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시장 전체도 예상하고 있지만 3분기도 아마 중국 쪽에 이제 그 수출 제한이 풀렸고, 뭐 물론 중국 정부에서 쓰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또 그 반도체도 AI 칩도 개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전망이 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기상 엔비디아의 그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엔비디아 27일 실적 발표, AI 랠리 분수령 금주의 최대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지금 27일이라고 나오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장 마감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아침 5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요것에 따라서 미 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이것이 AI 거품론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개인적인 전망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AI 거품론을 잠재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장 마감 후에 요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로 뭐 미 증시를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으로는 또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선물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 AI 선두 기업인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요것에 따라서 진짜 AI 버블로 가느냐, 그 여부가 일단 단기적인 그 전망으로 봤을 땐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물가지수, 그러니까 충격이 이번 달 초였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갑자기 많이 튀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8월 29일 날 9시 반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CPI가 아니라 이 PC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특히 이제 근원, 그 에너지와 식품을 뺀 이제 근원 이 PC를 기준으로 삼아서 물가를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예측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충격의 PPI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 물가 지수가 PC가 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CPI나 PC가 튀게 되면 미 증시의 급락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제가 언제와 비슷한지도 멤버십 텔방에는 멤버십 그 영상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물가 지표가 튀 시기는 아니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PC가 발표가 되지만 여기에서 좀 이렇게 충격을 주는 데이터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PC는 이렇게 크게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금주의 최대 이벤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또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지금 뭐 엔비디아도 또 PC도 제가 제 나름대로 예상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이 뜻대로 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다 긍정의 그 힘으로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또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만 흐르진 않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뜻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을 하자. 지금은 아직도 8월이고 9월도 남았다. 그러니까 8월과 9월은 어느 정도 그 약세 흐름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구나 이제 오늘이 8월 25일이고 오늘부터 해서 8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번 주 금요일까지 채우고 주말을 일요일까지 겪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9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8월 월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를 좀 보시게 되면은 2.48% 지금 조금 더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현재는 월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2.48%, 그러니까 8월의 그 시작 가격이 115K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한 112K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한 2.48%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월봉이 음봉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약세를 겪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분기로 봤을 때 3분기의 그 어느 정도의 약세 흐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분기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흐름을 3분기에 겪었고, 대신에 4분기에 크게 튀었죠. 평균값도 85%의 상승, 중앙값도 52%니까 그 어떤 그 분기보다 4분기가 가장 강했다. 그런데 이 4분기가 가장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3분기 때 털어낼 만큼 충분히 털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4분기 때 날아오를 수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 약세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기세를 완전히 꺾는 약세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약세를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약세가 그 기세를 완전히 또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아까 고표예요. 보시면 2021년도, 2017년도, 2013년도 이때가 대세 상승장대인데, 근데 보시면 8월 달이 이제 전부 다 8월 달에는 강세를 보였다가 9월 달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하락한 적은 있어도 연속해서 상승한 적은 없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대세 상승장 때는 8월이 강세였고 9월이 약세였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분기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대세 상승장 때는 보면은 3분기, 4분기 모두 상승. 그러니까 2021년도에 3분기 때도 4분기 때도 모두 상승. 25%, 5%, 80%, 215%, 40%, 479%. 그러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 때는 3분기 때 약세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상승장 때 그 시기 때는 모두 상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세 상승장 시기는 3, 4분기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3분기가 음수로 전환만 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5% 정도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8월 이 월봉이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3분기로 봤을 땐 아직은 한 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시작가가 107.1K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3분기가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어쨌든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대세 상승장 때 나왔던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3분기 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9월 종가 마감까지 3분기의 시작가인 107.1K를 깨지만 않고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흐름은, 그래서 지금도 뭐 한 112K까지 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는 여전히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상승할 수 없고, 어쨌든 한 번 음수가 나오면 다음에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설령 둘 다 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7월에 이 상승분을 까먹지 않으면서 음수로 전환만 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불장의 불씨를 잘 살려놓으면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현재 흐름 4시간 봉을 볼게요. 그 4시간 봉을 보시면 잭슨 홀 때 상승이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었던 1차 지지대에 여기를 터치를 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이게 간밤이었죠. 오늘 새벽에 갑자기 또 하락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110K까지, 110.6K까지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하락 추세를 깨지를 못하면서 현재는 112.7K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새벽 동안에 급락이 왜 나왔느냐?
대형 고래의 대규모 매도 영향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한 익명의 고래가 최근 24,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동을 시키면서 오늘 하루에만 1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 현재까지 1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으며 남은 물량도 매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왔던 것이 7시 25분이고 요거를 다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요때 아마 그 기사가 나왔을 요 당시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대량으로 했고 그 다음에 15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올라가다가 또 떨구고 또 올라가다가 떨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아직 남아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사에 아직도 남아있다. 남은 물량도 매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씩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자금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이더리움 매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고래는 앞으로 알트 불장을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또 써놨는데 새벽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고 지금도 약간씩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우려스럽지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면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현재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제가 이 박스권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그 박스권을 좀 연상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여기를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이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이때처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의 이 추세 하방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이 추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뚫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 9시에 일봉이 바뀌게 되니까 어제 이 일봉 요거거든요. 비트코인 급락이 나왔을 그 시기가 어제 일봉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어제도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은 비록 거의 한 십자형 캔들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음봉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려스러운 상황의 대표적인 그 예가 언제이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어느 정도 이제 짬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2021년도 5월 달에 부처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큰 폭의 비트코인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빔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요 날이 5월 19일이거든요. 딱 5월 19일. 지금 보시면 5월 19일 요 날인데 요 날 지금 부처빔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도미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알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 비트도미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도미, 이 도미가 쭉 하락을 하다가 부처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팡 튀어오르고 이 상승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하고 5월달, 6월달, 11월달에 또 불장이 나왔지만 결국에 가장 큰 상승세가 나왔던 것이 딱 요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처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그 장세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그 시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팡 튀었을 때 요때인데 그런데 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기준으로 봤었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깨지지 않아야 112K 여기를 그러니까는 잭슨홀 때도 깨지 않았던 고 110K를 어제 같은 경우 갑자기 팡 내려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 알트코인들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려스러운 상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도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이렇게 팡 튀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은 버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단 8월, 9월은 흔들릴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약세 흐름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3분기 시작가 107.1K를 9월 종가 마감까지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깨고 이제 깊게 내려간다면 여기를 아예 안 깬다는 것이 아니라 종가 마감까지만 지켜주면 되니까 설령 한때는 깬다 하더라도 다시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100K도 이제 다 지켜주는 거니까 그 정도의 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는 저는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그래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약세 흐름은 아닐 것이다. 대신에 이제 분위기만, 그러니까 잭슨홀 이 미팅, 파월의 연설이 있기 직전에 그때만 해도 진짜, 지금 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하실지를 모르겠지만 또 멤버십 회원님들은 기억하시죠? 소통방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신다면은 잭슨홀 직전만큼의 분위기만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뭐 댓글에 뭐 시즌 종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진짜 큰 충격을 주는, 그래서 뭐 알트도 막 무너지고 그럴 만한 흐름은 8월, 9월 뭐 약세 흐름인다 하더라도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또 이번 주 또 금요일 PC도 지켜보면서, 또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파월이 고용에 대해서 무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9월에 또 이제 고용 지표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지켜봐야 되고, 또 그 이후에 9월의 금리 인하 직전에 한 번 더 이 CPI가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줄이 계속 또 빅 이벤트가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도 뭐 전부 다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너무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